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인입니다. 물리문제 해설 강의 17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161번 문제부터 17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번 문제 보시면 연관되는 키워드만으로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패턴인데요. 첫 번째로는 링잉이라는 표현, 두 번째로는 XR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XR 레졸루션을 개선할 수 있는 것과 연관된 용어를 찾는 건데요. 이 두 가지와 관계된 보기는 B번에 있는 댐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XR 레졸루션을 좋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연관되는 키워드가 방금 문제에서 보신 것처럼 댐핑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쉽게 풀이가 가능한 그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62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풀어볼 문제들이 이전 강의에서 풀어봤던 내용과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은 정답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펄스 듀레이션과 연관되는 보기를 선택하는 건데요. 펄스 랭스가 길거나 짧으면 SPL의 길이도 달라지게 되겠죠. 연관되는 정답은 D번에 있는 XR 레졸루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63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어퍼처 사이즈, 동적 구경이 어떠한 타입의 분해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적 구경은 카메라 렌즈처럼 가운데 있는 빔폭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빔폭과 가장 관계가 있는 라테랄 레졸루션과 관계가 있다는 거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6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리니어리 방식에서 메카니컬 포커스와 관계되는 것은 바로 엘리베이션 레졸루션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5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 또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패턴인데요. 펄스 웨이브 트랜스에서 프리퀀시 스펙트럼을 의미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을 찾는 겁니다. 주파수의 영역을 표현하는 것은 2번에 있는 밴드위스를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6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 암기 패턴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여기 있는 항목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매칭 레이어, 결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기를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정답은 B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합층의 두께는 파장의 4분의 1 정도로 결정이 되어진다. 여기 있는 연관관계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67번 문제 보겠습니다. 167번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패턴인데요. 네,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 정도만 참고적으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 해석부터 해보면 프레임 레이트를 개선시킬 수가 있대요. 반대 내용 보시면 멀티플 존 일렉트릭 포커싱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멀티 포커싱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초점이 늘어나게 되고 프레임 레이트는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인데요.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프로세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B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가지 멀티플한 포커싱이 있다 하더라도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 문제를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설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집을 보시면 파라렐 프로세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동의적 표현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법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프레임 레이트 같은 경우는 멀티플한 포커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감소하게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파라렐 프로세싱을 적용한다는 것,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면서 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문장을 보시면 작동을 시킬 때 예를 들어 숏 포커스 뎁스가 필요한 부분에 엘레멘트에서 신호를 얻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시간대에 다른 쪽의 포컬 뎁스 신호도 동시에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보면 일정 뎁스에 있는 신호를 얻을 때 이쪽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얻게 되는 신호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쪽 신호를 따로 얻고 다음 신호를 얻게 되면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질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한 번에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프레임 레이트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요. 멀티플한 포콜존에 대한 데이터를 획득할 때 동시에 얻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는 감소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장의 몇 가지 포커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문제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내용 파악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전 F넘버 나오고 포커싱 타임 물어보면은 어퍼처와 연관된 보기만 선택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16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레이 트렌 주소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포컬 뎁스를 조절할 수 있는 탐쪽자 타입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든 어레이 방식은 포컬 뎁스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대요. 그래서 넓은 필드 오브 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나가면 복부의 다양한 장기들을 포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정답은 B번에 있는 컨벡스 어레이를 적용했을 때 이러한 검사에 적합한 탐쪽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7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